이게 정말 황새가 가는 길에 뱁새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브랜드는 사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마케터님, 지난번에 24년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작은 브랜드는 알려주신 그 4C? 4C? 그 전략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작은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일단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광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돈을 많이 쓰고 돈 단위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의 조직이에요. 그거를 그들과 똑같은 전략을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니까 우리도 여기에 돈을 이만큼씩 우리가 요걸 전략으로 써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랑 우리랑 정면으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누가 이기겠어요? 이 두 개가. 결국 이제 물량 공세와 여러 가지 돈으로 이제 다 이기고 이런 걸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쫓아서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황새가 가는 길에 뱁새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벌써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이런 데이터를 주고 전 세계가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거기서 사실 힌트를 얻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들을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이러니까 그럼 여기서 더 튀려면 이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정말 다르게 우리가 옛날에 재벌집 아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 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심한 여자가 막 무시를 하고 뺨을 한 대 탁 때리면 어머 내 뺨을 때리는 네가 처음이야 이래서 그 여자한테 호감을 가진다고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으로 대기업에 가는 길과 정반대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반대 지점에서요? 잘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반대라고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참고하는 그런 잘된 대기업의 지금 현재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은 유지, 지금까지 쌓아온 그들의 뭔가 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에 대한 유지 혹은 좀 더 넓은 글로벌 시장, 좀 더 아직 개척하지 못한 미지의 시장을 위해서 전환, 뭔가 확장을 위한 활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은 뭔가 0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쌓아왔던 그 헤리티지의 가치를 정말 유지하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전환하거나 신규적인 뭔가 큰 인지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작은 브랜드랑은 시작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간 브랜드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케팅을 벤치마킹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지속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이 잘 안 되니까 전환이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러면 뭔가를 했을 때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지속할 힘이 생기는데 전환이 안 되니까 또 지속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케터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무작정 대기업의 마케팅 방식을 왜 따르면 안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브랜드는 사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작은 브랜드는 말 그대로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헤리티지를 생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헤리티지를 생성해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를 막 그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구체적으로 작은 브랜드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헤리티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계를 일단 3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타겟을 가시화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량 생산 후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시기에는 20대 직장인 혹은 30대 여성, 육아맘 이런 정도로 타겟을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그래도 왜냐면 뭐가 유명하다면 우르르 사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던 시대에서는 그게 먹혔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먹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취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명확한 타겟을 구체적으로 캐릭터화 시켜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 걸 샀으면 좋겠다. 대부분 제가 대표님들한테 우리 제품 누구한테 팔고 싶으세요? 하면 대부분 저희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좋죠. 아이가 써도 좋고 어른이 써도 좋고 여성이 써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전체에 팔고 싶으면 그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너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타겟을 잡으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타겟이라는 거는 뭐 연령대, 성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웹소설이나 뭐 소설이나 옛날에 만화책 이런 거 읽어보시면 만화책 첫 페이지에 주인공 소개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캐릭터 얼굴 막 그려져 있고 이름, 뭐 생년월일, 별자리, 뭐 혈액형,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좋아하는 책, 요즘 같은 경우는 뭐 MBTI 이런 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MBTI가 4개씩 16개 성격이 있는데 다 다르고 T라는 너 T야? 나 T야. T라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고 이런 걸로 하나의 상황에서도 이입이 되고 이 사람이랑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캐릭터를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써보시고 정말 캐릭터를 하나 탄생시키는 것처럼 만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캐릭터를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 누가 이 브랜드를 만나면 좋은지, 누가 우리 브랜드를 정말 이용하면 가장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치를 담은 이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물건이 좋다 혹은 서비스가 좋다 뭐 뭔가 조금만 남들 거보다 자 여러분들 제품 뭐가 좋으세요? 하면 아 우리가 이 회사 거보다 내가 다 비교해 써봤는데 이 회사 거보다 조금 더 좋아요. 더 뭔가 특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사세요? 솔직히? 그런 걸로 사실 우리가 판매 뭐 막 이거 꼭 사야겠다 이러진 않는다고. 왜냐면 이제는 모든 서비스나 제품이나 브랜드가 상향 평준화가 다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조금 좋아서 뭔가를 살 수 있다? 그 물건 자체로, 그 서비스 자체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사느냐? 가치를 사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실제로 우리가 판매가 안 되는 물건이더라도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더라도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철학, 불편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고 불편함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런 가치적인 메시지가 담기면 전혀 그전에는 소비할 이유도 못 찾았던 제품이 정말 가치 있는 소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문장으로, 글로 써보셔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가 핵심 가치는 뭐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세상에 내놓고 싶은 가치 공유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적어서 눈에 앞에 붙여놓고 가시화하고 구성원들끼리 계속 공유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다른 활동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든 가치와 타겟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 콘텐츠와 지속 가능형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계속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구성원들끼리 아 우리의 페르소나는 이거야, 우리의 타겟 고객은 이거야, 우리 핵심 메시지는 이거야. 아무리 내부에서 이런 걸 정했다고 해도 바깥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아 우리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이런 거를 같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이 가치에 공감하는 최소한의 고객을 모을 수 있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바로 콘텐츠고 그게 바로 소통인 겁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계정으로 소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브랜드는 삼성 이름으로 우리가 댓글 다는 건 어렵지만 내 브랜드 이름, 대표 헤리티지가 담긴 철학으로 작은 브랜드에서 댓글 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내 브랜드 아직 여러분 브랜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달고 소통하는 거 오히려 인간적이고 좋습니다. 진짜 그 소통을 기민한 소통을 통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의 헤리티지와 우리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3가지를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Why, 왜 굳이 우리 브랜드인지, 그리고 그 Why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who we are,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형태로 그것을 혼자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슷하고 공통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작은 브랜드가 우리의 헤리티지를 생성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겠죠.